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은행 서비스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송금부터 대출, 카드 사용까지 생활 곳곳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이 은근 조용히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편을 겪거나 놓칠 수 있는 혜택마저 지나치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미리 파악해서 우리 돈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속속들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최근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입니다. 그동안 은행에 예금을 해두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에도 은행 상품은 일정 금액까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한도가 무려 1억 원까지 상향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크게 변화하는 셈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별로 1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 B은행, C은행 각각에 1억 원씩 맡겨두었다면 이론적으로 은행마다 1억 원 내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품이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가입해둔 예적금이나 특정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상품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맡기기 위해선 이런 세부 사항을 놓치면 안 되겠죠. 특히 청약통장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의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곤 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은행은 단지 판매를 위탁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예적금처럼 동일하게 보호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지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호 한도도 대폭 올리고 여기저기서 금융제도를 새로 손보는 걸까요? 무엇보다 시대가 바뀌면서 돈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바일 뱅킹과 비대면 거래가 확산된 데 이어 이제는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 기존 은행 시스템과 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여러 형태로 연구 도입해온 흐름이 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오늘의 키워드,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은행들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은 내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디지털 화폐 형태로 전환해서 실제 결제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맥이 닿아 있지만 이번에는 국내 7개 은행이 직접 앞장서 발행과 실험을 주도한다고 하니 한층 흥미롭습니다. 참여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그리고 부산은행까지 총 7곳이라고 해요. 이미 3월 말부터 이용자 모집을 시작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결제 테스트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주거래 은행 앱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원하는 금액 한도가 있긴 합니다.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뒤 편의점이나 카페, 마트, 심지어 일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QR코드 결제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보유할 수 있는 예금 토큰은 최대 100만 원이며 6월 30일까지 누적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이번 시범 운영은 소비자가 실제로 디지털 화폐를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보안이나 접근성 문제 혹은 결제 실패 상황 같은 돌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 현금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조 수단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더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미래엔 지갑에 현금을 따로 챙기지 않고도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빨리 도래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놓은 금액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된 점도 고려해보면 디지털 화폐로 전환한 돈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셈입니다. 만약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디지털 화폐가 더욱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만 모든 신기술이 그렇듯 장점 뒤에는 걱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정보가 너무 투명하게 노출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거래 내역이 중앙기관에 너무 세세히 집계되는 건 아닐까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시스템적인 보안이 충분히 대비되지 않으면 전자화폐가 해킹당하면 어쩌나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은행들과 관련 기관이 실제 사용자의 반응과 니즈를 꼼꼼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보안 체계를 정교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의 금융 트렌드는 크게 두 갈래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서 예금 관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시기가 왔다는 점, 보호 대상 상품과 비대상 상품을 구별하고 혹시라도 놓칠 혜택이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화폐 예금 토큰 시범 서비스가 본격화된다는 점, 지금껏 우리가 써온 현금 카드 결제 방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셈인데요. 조금 낯설어도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곧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매달 나가는 공과금, 생필품 구매, 쇼핑, 여행 예약 등 수많은 금융거래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소액만 쓰는데 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돌다 보면 제도 변화를 몰라서 놓치는 이득이 생기기 마련이죠. 내가 쓰고 있는 통장이나 카드 혹은 디지털 화폐 서비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맞춤형 혜택을 챙길 기회가 많아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곧 다가올 굵직한 변화들을 가능한 한 쉽게 풀어보았는데요. 혹시 주변에 이러한 소식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하셔서 함께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 돈 안전하게 맡기고 제대로 보호받으며 더 나은 방식으로 결제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변화가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다가올 거예요. 지금까지 업데이트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